이불 빨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아이 엄마가 이불 빨래 때문에 사과를 한 이후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는 아이가 이불에 소변을 봐서 어쩔 수 없었다. 힘들게 아낀 물을 써서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는데요. 이렇듯 물이 없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강릉의 한 카페는 전국에 집결한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소식을 접한 강릉 시민들, 인근 카페에 송금을 하거나 선결제를 하는 결제 릴레이에 나서며 동참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이다라며 응원을 보내면서도 한마음으로 하루빨리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대파밭. 성인 무릎까지 자랐어야 할 파가 극심한 가뭄으로 실파만큼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다 뿌려보지만 이렇게 나오는 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수돗물을 아끼려고 대관령의 약수터까지 가서 물을 공수해 옵니다. 저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평상시 되면은 한 두세 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가뭄 때문에.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줄였고 집 수도 계량기는 절반을 잠갔습니다. 저수율 14.5%, 물 공급 하한선까지 8m도 남지 않은 오봉저수지에 물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영곡천에 있는 물을 퍼와 이렇게 오봉저수지에 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수를 이용해 저수지 아래로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15톤 살수차 400대를 투입해 하루 15,000톤씩 물을 채워보지만 3주 후면 저수지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한 질책을 받은 강릉시가 두 번째 가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강력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이 물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면 안 되겠지만 한동안 견딜 수 있는 절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계량기를 75%까지 잠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수율이 10% 미만이 되면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급수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릉에 비 소식은 없습니다. 제 소방 생활하는 동안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급수지원은 처음이고요. 이렇게 장거리로 와가지고 급수지원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바닷물로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에서는 식수물은 서로 안 나오고 있고 벽 이삭이 올라와서 이제 이삭 안에가 연결해야 될 시기인데 물이 없다 보니까 이삭 자체가 덜 발화되고 그 연결지를 못 해갖고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가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소방차들이 강릉에 총출동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모두 71대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북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소방차가 동원이 됐는데요. 강릉에 물을 길어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네요. 이 모습을 실제로 본 강릉 시민들은 태어나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살면서 물 걱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실제로 강릉의 이 가뭄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거예요? 일단 강릉시 생활용수의 87% 정도를 공급하는 곳이 이제 오봉저수지인데 여기 저수율이 지금 1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릉에 물이 15%도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도 속도라면은 20일쯤 지났을 때는 이제 저수량이 0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물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농업용수 공급은 전면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30일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이 강원 강릉시 일원에 대해서
이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뭐 대형 산불이라든가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그런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이런 재난 사태 선포가 있었는데 예. 이런 가뭄과 같은 이 자연 재난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면 임 변호사님, 지금 시민들은 이 상황에서 생활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수치도 수치인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설거지거리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릉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물 부족 사태 때문에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폐쇄된 상태고요. 일반 가정집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빨래와 설거지 몰아서 하고 있고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솔과 물로 하는 게 아니라 물티슈로 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얼마 전에 강릉에서 새로 문을 연 호텔도 있는데 사우나나 수영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임시 이 운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피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강릉 지역의 맘카페에 이런 글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 엄마들 사이에서 만약 단수가 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난을 가야 할 것 같다라든지 애들 키우는 집은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예. 또 빨래 같은 거는 모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동나는 게 생필품이잖아요. 예. 지금 일부 강릉 시민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물이라든지 또 즉석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량 좀 준비해 놓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물 없이 씻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라이 샴푸라든지 아니면 샤워 티슈 이렇게 닦아내는 것들을 좀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현장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좀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듯한 모습이 좀 포착됐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농업용수는 2개소에 13,000톤. 시간 제한 급수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계획에도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 15% 줄이고 있으니까 기간상 9월 달은 제가 비용을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원수 확보에 드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요? 원수 확보 금액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수장을 추가로 아까 1,000억 정도 더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1,000억의 소요 내역이 뭐냐 그 말이에요. 돈 용량의 정수장을 만드는 중. 정수장만? 네네. 그럼 원수는 어디서 와요? 원수는 아까 제압된 18,000톤 하고 기존 우리가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어디요? 김유진 아나운서,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단 강릉의 심각한 가뭄 상황에 대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걸 질문을 했는데 이제 김홍규 강릉시장이 깔끔하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답답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회의에 앞서서 현장 시찰을 같이 갔었잖아요. 예. 이때 김 시장이 9월엔 비가 올 것으로 믿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안 왔을 경우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잇따라 보도가 되면서 일부 강릉 시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거나 뭐 일부는 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선배님, 지금 관광지가 많잖아요, 이쪽에. 그럼 거기도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그런 관광지다 보니까 당장의 식수는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생활용수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의 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씻고 아니면 빨래하고 또 화장실 이용하는 그런 물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그런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상당히 이제 무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결국에는 이런 강릉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던 그런 관광객들 역시도 이런 관광이 쉽게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손님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이 관광객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에는 비가 오전에 제법 왔는데 강릉은
안 왔어요? 네, 이제 이번 비가 사실 전국에 내리고 또 내일까지 이어질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강릉은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34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강릉에도 비 예보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비의 양이 5mm 정도예요. 굉장히 적은 거죠. 이제 이 양으로는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뭄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전부 양호한 데 강원 강릉시에만 심각 표시가 떠 있습니다. 강릉만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왔다는 뜻입니다. 지난 6개월간 강릉 지역의 누적 강우량은 386.9mm로 전국 평균치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배경으론 태백산맥 옆이라는 강릉의 지형적 특성이 먼저 거론됩니다. 습한 서풍이 높은 산맥을 넘다가 수증기를 떨어뜨려 강릉에 도착할 때쯤 건조한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설령 비가 내린다고 해도 강릉의 경우 태백산맥부터 동해까지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는 탓에 빗물이 잘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로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층 강해졌는데 고기압 안쪽에 위치한 강릉이 직격탄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비 예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기압고르 영향으로 1일부터 2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결국 지형적 특성과 저수 인프라 부족, 늦은 대응이 총체적으로 겹치면서 강릉의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종합운동장입니다. 소방차 71대가 운동장을 꽉 채웠습니다. 정부가 강릉 가뭄을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차들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충북과 충남, 경북에서까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물을 나르려고 달려왔습니다. 제 소방 생활하는 동안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급수 지원은 처음이고요. 이렇게 장거리로 와가지고 급수 지원한 것도 처음입니다. 5만 4천 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강릉 홍대 정수장. 경기도에서 온 소방차가 도착해 한동안 텅 비었던 정수장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35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지만 퇴직한 소방관까지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직 소방관들로 소방동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야 전부 다 한번 그래도 후배들이 고생하는데 가서 우리가 도와주자. 강원도가 동원한 20대를 더해 모두 71대의 소방차가 하루 종일 인근 지역에서 강릉으로 물 2,500톤을 퍼날랐습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을 2단계로 올리고 취약계층 물공급 대책 마련과 휴교나 단축 수업 검토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